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조심 다지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던 8월 중하순이었고 9월달도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좀 공포 쪽에 있는 게 아닐까, 인간지표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 출발점 자체가 약간 조금 중립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두려움 단계에 있었다. 확신이 없는 개인들, 웹3 생태계에 대해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떠나가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관들, 고래들, 금융 엘리트들은 꾸준하게 줍줍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네요.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죠. 비트코인 추매를 암시하면서 또 한 번의 주황색 점을 찍었다. 또 오늘 내일 중으로 얼마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최근 2개월 사이에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라고 하네요. 거의 1년의 채굴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 공급량의 약 6배 이상에 해당하는 69만 개 비트코인 이상을 매수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약 10분마다 1개 정도의 블록이 생성이 되죠.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약 144개의 블록이 생성되고 한 블록마다 3.125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블록 수를 곱하게 되면 하루에 45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고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2140년까지 아직은 좀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쪼록 그 기관들은 하루에 450개가 채굴되는데 그 이상으로 쭉쭉 매집하고 있네요. 샀다 팔았다 하루 이틀 정도는 맞을 수 있어도 지금 기관의 자금이 시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늘 강조드렸습니다. 고래들 역시 최근 2주 동안 약 3억 4천만 달러의 XRP 꾸준히 매집하고 있네요. 10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고래의 지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온체인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가격이 좀 빠졌다 보니까 3,000원 중반 후반대까지 빠졌다 보니까 많은 소매 투자자분들은 이탈을 했죠. 그 물량들을 고래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이 4,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등 글로벌 메이저 코인의 펀더멘탈에 금이 갔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점점 더 탄탄해지는 구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메사리 보고서를 미루어 봤을 때 XRP 마켓, 리플 원장에 대한 2025년 2분기 RWA 섹터에서 꾸준히 시장 캐파시티가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트랜잭션 피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이 올라왔다. 그만큼 유틸리티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RWA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5.0 버전으로 인해서 DID 분산 신원 인증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제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친화성이 완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중반부를 기준으로 엑셀라 재단과 손을 잡으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체인 메인넷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리플사가 2017년 말부터 가동시켰던 에스크로 물량 역시나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물량 폭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내를 봤을 땐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였다라는 거 우리 애플 회원님들은 집중적으로 저번주에 한번 다뤘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리플 원장 그 XRP를 활용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스위프트 2.0의 구조는 점점 만들어지고 우리 앞으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아예 이제 대놓고 본인들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이 아니라 완전한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카르다노의 창립자,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이기도 하죠. 찰스 호스킨스 역시 이 구시대적 기존 금융 시스템이죠. 이 스위프트 1.0의 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A, 에이다 코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신흥국 쪽을 타겟팅하는 스마트 컨트롤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11,50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협동조합이다. 1973년에 벨기에로부터 시작을 했죠. 모든 은행이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점점 전환의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고요. 왜 그들이 2022년도에 러우 전쟁을 발발시키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켰는지, 그리고 왜 브릭스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 기사도 막 떠도네요. XRP를 테스트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11,000개, 11,500개 이상의 금융들과 함께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바뀔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소문일지, 루머일지, 팩트인데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의 시나리오일지 결과로 증명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초기부터 컨소시엄을 결성하면서 R3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로서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했는지, 블록체인의 본질을 본다면 XRP, 이 친구의 진가, 유틸리티는 더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결제 서비스 그리고 금융 인프라 기업이죠. 이 스트롱홀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결제의 원활함 그리고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결제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후보지를 몇 개 보여줬는데요. IBM에서 구현하는 하이퍼 레저 패브릭뿐만 아니라 왜 여기에 리플과 스텔라룸의 네트워크가 명시되어 있는지, 나차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청산소 페더치 페이먼트를 관장하는 하나의 비영리 재단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ISO 20022 RMG 그룹으로 나차 역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렛도 합류되어 있죠. 그들이 7월 20일경에 만들었던 페드나우 서비스 그리고 스위프트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대로 진화하게 될지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코인들과 연관성이 있다. 확신을 갖고 있고요. 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스탠스를 펼쳐놨는지, includes XRP, 솔라나, 에이다, 왜 이 친구가 편입되어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리플과 SEC의 법적 소송의 마무리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달러로 낼지 XRP로 낼지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보파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막대한 자금을 대면서 XRP를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트레저리 회사로 진화하였다. 또한 그들은 비트고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XRP를 OTC 마켓에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었고요. 리플 2사를 영입했던 이력, 또한 그는 SBI 리플 아시아를 총괄했었던 사람이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담 트레이드먼을 자문위원회로 넣으면서 그들끼리 XRP를 뒤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또한 XRP를 가만히 두기보다는 조금 더 이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런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하면서 이자 수익,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었겠죠?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보파워는 XRP만 사는 게 아니라 리플의 비상장 주식도 기관 전용으로서 약 1,400억 원 정도 매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투트랙으로 XRP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고와 함께 손을 잡아서 OTC, 오버 더 카운트죠. 장외 거래를 통해 XRP 매집하고 있구나. 또한 미국의 상장사 에브리띵 블록체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XRP 디파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네요. 이제 많은 기관들이 XRP에 대해서
유휴시켜 놓지 않고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리플 원장이 점점 업그레이드를 통해 규제를 준수하고 기관의 채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시키다 보니까 이 디파이 사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현재 우리가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XRP를 조금 더 활용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XRP를 브릿지를 통해 FSS로 예치를 해놓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플레어 토큰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가 플레어 토큰을 이자 수익으로 받게 되면 브릿지를 꼭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사실상 브릿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해킹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한 XRP 디파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오지스 관련 오리빗 브릿지가 3차례 정도 해킹됐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도플러 파이낸스를 통해 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은 꽤 오랫동안 좀 파일럿 테스트를 해왔죠. 이제는 검증 절차를 완전히 완료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에 특별 수업으로 이자 받을 수 있는 도플러 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카탈라이트 리서치 대표 그리고 기린랩스의 대표 이렇게 3명이서 같이 특별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플러 파이낸스에 대한 소개, 백엔드에 어떤 기관들이 있고 파트너사가 누가 있는지 천천히 소개 좀 드릴 거고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XRP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은 사이클 관점에서 현금화를 해야 되겠지만 5년, 10년을 가져갈 물량 정도는 이런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도플러 파이낸스 뒷배를 봤을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멜븐 11도 굉장히 큰 VC 중 하나이죠. 그리고 홍콩의 SFC에 굉장히 초기에 승인을 받은 해시키 기관들의 자금이 매우 몰려있는 해시키 캐피탈에도 투자를 받았고요. 월가에서 만든 EDXM 거래소가 만들어질 때 참여했던 마켓메이커 회사죠. GSL 역시 도플러 파이낸스에 크게 지원하면서 현재 비보파워도 이 도플러 파이낸스를 통해 이자 수익을 만들게끔 아마 오늘 중으로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 8시 특별 수업 진행할 거고요. 사관학교 회원님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현장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것 좀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9월 21일 리플 행사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크게 또 부스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XRP 지금 이자율이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3%대 정도 되는데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적지 않은 퍼센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배우셔서 세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녹화본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보실 수 있게끔 회원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한 번씩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